안녕하세요. 류기원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92회째 올리고 있는 국제평화뉴스를 이번 주부터는 동영상으로 동시에 제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차드 정부가 다국적 석유 대기업인 엑손모빌의 모든 자산을 국유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엑손과 차드 사이의 오랜 분쟁 끝에 나온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억 7천만 달러의 엑손 자회사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란 도미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억 달러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를 탕감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양자 간의 무역은 작년 말 거의 180억 달러 수준인데요. 푸틴은 앞으로 상호 무역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앞으로 떠오르는 다극 세계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작년에 55개국 아프리카연합 국가 정상회의 모습입니다. 멕시코군과 경찰이 멕시코에 있는 미국 기업의 채석장 시설을 압수했습니다. 미국 최대 건설 골재 생산업체인 벌칸 머티리얼즈에 따르면 멕시코 해군과 지역 경찰 연방수사관들이 벌칸의 채석장에 진입했습니다. 벌칸은 멕시코 대통령이 2022년 5월 채석장 운영을 강제로 중단한 후에 몇 달 동안 멕시코와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회사가 필요한 허가 없이 멕시코에서 광물을 추출하여 미국으로 배송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은 멕시코 군경이 벌칸 채석장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연일 미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자원 국유화 기조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도 미국이 거짓말쟁이들이라며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자신들이 세계 정부라고 믿으며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게 그들의 본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1794년도의 멕시코 영토입니다. 미국은 1846년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서 캘리포니아에서 뉴멕시코에 이르는 당시 멕시코 영토의 55%를 빼앗았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중미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하면서 미국은 자국의 뒷마당격인 중남미에서 중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중국과 온두라스는 3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대만 수교국은 남태평양과 카리브해 연안의 섬나라 도서국가들 중심으로 13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 고문 잠시 뒤는 사우디 국왕이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환영하는 서한에서 라이시 대통령을 리야드로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내친 김에 사우디 우방 바레인과의 외교관계 복원에도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시리아 내 군사기지 폭격에 관련해서 앞으로 시리아 국내의 시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주둔 중인 어떤 이란군 기지들에 대한 공격에도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미군이 시리아 내 공습 목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미군의 불법 점령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시리아 동북부에서 시리아의 석유와 밀을 훔치고 있는 미군의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신형 국제관계 수립에 나서겠다는 공동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신시대 전면협력 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중러연합성명은 다극화된 국제구도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현재의 국제정세를 평가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체고라 주 평양 러시아 대사가 미국 주도가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러시아와 조선이 한편에 서 있다며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강요 정책으로부터 벗어난 새롭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러시아가 조선과 한 전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칭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오늘날 세계의 주요 모순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항이 아니라 발전과 발전 억제, 공리와 강권 사이의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병행하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협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조선 등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서방이 러시아와 중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을 싫어해서 국제정세가 혼란스럽다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로선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수년이나 수십 년간 국제정세가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은 자신들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적용을 시도한다면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우리에 대한 핵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맹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배치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통제권을 벨라루스에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다음 달부터 디지털 루블 시범 사용 그리고 국내 거래 스위프트 국제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주최 측 추산 350여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나토와 EU에서 이 두 나라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2023년 서방이 떠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60%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관 폭파에 대해서 가치 규명에 공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IMF가 우크라이나에 20조 원의 대출을 발표했습니다. 77년 IMF 역사상 전쟁 국가의 대출은 처음입니다. 조선신보는 4월로 예고된 조선의 정찰 위성 1호기가 침략 군대의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녀 세대를 걱정하는 미국인들이 10명 중에 8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내 삶보다 자식들의 삶이 더 나쁠 것이다. 곧 비관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주 4일제 노동을 첫 공식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칠레도 주 4일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서 노동시간을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